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물티슈, 그 물티슈 하나를 변기에 버리면 최대 징역 2년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처음 들으면 물티슈 하나 버렸다고 감옥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영국 템스강에서는 이미 물티슈 때문에 만들어진 쓰레기섬이 발견됐습니다. 길이만 62. 그 안에서 발견된 물티슈는 무려 2,000개 이상. 그리고 이건 겉으로 보이는 양일 뿐. 퇴적된 물티슈의 실제 양은 그 수십, 수백 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물티슈 덩어리가 강의 흐름을 바꾸고 물길을 막고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티슈는 종이처럼 보이지만 종이가 아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대부분의 물티슈는 플라스틱 섬유 방부제 화학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해까지 무려 5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결국 2027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변기에 물티슈 하나 버리면 설마 이것 때문에 큰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스틱이 섞인 물티슈는 화장지처럼 녹지 않고 하수관 속에서 서로 엉켜 기름, 찌꺼기, 오물, 침전물과 함께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물티슈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대 뭉치가 2층 버스 8대 크기만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치우는데 매년 2억 파운드 약 3,851억 원가 쓰입니다. 하수관이 막히면 물이 역류하고 배관이 파손되고 정화시설이 멈추고 결국 지역 전체의 수질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은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면 최대 2년 징역형 또는 수백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하겠다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영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물티슈를 변기에 버린다는 것. 그만큼 종이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은 사람들의 인식을 속이고 있습니다. 물티슈 문제는 환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오염이 우리 몸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물티슈는 겉보기에는 부드럽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화학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작은 화학팩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물티슈에는 세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부제와 살균제가 들어갑니다. 이건 마치 화장품이 아닌 소독제 계열 성분에 더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화학 성분들이 피부에 반복적으로 닿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물티슈를 자주 쓰는 부위는 손, 입 주변, 아기 피부처럼 예민하고 약한 부위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물티슈는 피부에 계속 닿는 제품이지만 화장품만큼 안전성 검사가 강하지 않다. 그래서 물티슈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 계면활성제, 방부제로 쓰이는 파라벤, 가려움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물티슈의 섬유 재질입니다. 물티슈의 촉감은 부드럽고 천연 펄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 섬유입니다. 즉,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잘게 썬 얇은 플라스틱 천입니다. 그래서 물에서는 절대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섬유는 자연 환경에서는 무려 500년 동안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 플라스틱 섬유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 전환입니다. 물티슈가 자연 속에서 햇빛, 물, 마찰을 받으면 5 이하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리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단위로 부서져 물고기나 조개류가 그대로 먹게 되고 그걸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호르몬 교란, 염증 반응, 세포 독성 증가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바다소금. 이건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식재료인데 이미 전 세계 바다소금 대부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고 결국 우리 몸을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티슈 속에 들어있는 방부제, 살균제, 플라스틱 섬유는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그 생태계를 먹는 인간의 몸을 오염시키는 구조입니다. 물티슈는 편리합니다. 빠르고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의 건강과 환경 모두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이 물티슈 판매를 금지한 이유는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인간의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걸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조치입니다. 결국 물티슈 문제는 환경 문제이자 건강 문제이자 미래 세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평소 습관을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건 영국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도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 공중화장실 휴지통을 없애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화장실 문화는 분명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물티슈 사용량 폭증입니다. 사람들은 휴지통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물티슈 사용 횟수가 늘어났고 그중 상당수가 변기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건 화장실을 더 편하게 쓰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수 시스템에는 큰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은 월 평균 60회 이상 물티슈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하루 2번 꼴로 물티슈를 쓰는 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물티슈의 재질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 조사에서 20대 이상 응답자의 43.4%가 물티슈가 종이 펄프로 만들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우니까 종이겠지. 티슈처럼 생겼으니까 물에 녹겠지. 이런 오해가 너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티슈는 종이가 아닙니다.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물에 녹지 않고 장기간 그대로 남습니다. 하수 처리장의 구조는 매우 정교하지만 물티슈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기계가 99.99%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그 0.01%가 남아도 충분히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수 처리장 직원들은 막힌 배관을 직접 뚫어야 하고 엉켜붙은 물티슈를 막대기로 긁어내고 손으로 꺼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매일 반복합니다. 배관 안에서 물티슈는 기름, 음식 찌꺼기, 머리카락, 비누 성분과 뒤엉켜 단단한 한 덩어리에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하수관이 터지고 정화시설이 멈추며 결국 해당 지역의 수질까지 오염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은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 조개, 해양생물의 몸속에 축적되고
그것을 다시 사람이 먹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식탁 위 소금, 생선, 수산물 등 우리의 음식 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변기에 버린 물티슈가 시간을 돌아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환경부는 폴리에스테르 4050% 이상 포함된 물티슈 사용 감축을 목표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면 약 28만 톤의 플라스틱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정에서의 사용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물티슈 문제는 공공시설이나 처리장보다 우리 집의 사용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배수구 막힘, 아파트 하수관 역류, 빌라 전체 배관 교체 등의 문제가 물티슈로 인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도 영국처럼 극단적인 규제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논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티슈 하나 버리는 건 누구에게나 너무 익숙하고 사소한 행동입니다. 차 안에서, 식탁에서, 카페에서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티슈를 뜯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5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플라스틱 덩어리를 만들고 하수관을 막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 식탁과 몸속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기에 버린 물티슈 한 장은 정화시설을 거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99.99%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해도 그 0.01%는 사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다니고 그 작은 조각들이 물고기의 몸속, 조개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이건 미래 세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수산물,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전 일회용 물티슈 대신 손 씻기.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환경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집에서는 물티슈 대신 행주다회용 천 사용하기.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쓰다 보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외출 시 손수건 한 장 챙기기.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지만 한번 필요해질 때 물티슈 23장 대신 손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달 음식 주문 시 물티슈 제공 거절하기. 요즘 대부분의 배달 앱에서 옵션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체크 하나가 한 달이면 수십 장 이상의 물티슈를 줄입니다. 부득이하게 물티슈를 사용할 경우 절대 변기에 버리지 않기. 반드시 일반 쓰레기통으로 버리면 하수관 막힘과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물티슈 한 장 줄이는 것이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회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영국이 물티슈 판매 금지를 결정한 것도 한순간의 감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 위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한국 역시 이미 환경부가 규제 도입을 논의 중이고 전문가들은 영국처럼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결국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는 것은 비닐봉지를 그대로 변기에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500년 동안 이어지는 오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단지 의식 한 번, 선택 한 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물티슈 한 장을 줄이면 그 선택이 모여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구는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환경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입니다.